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지난주 연결해서 진행하겠습니다. 10주차 두 번째 강의고요. 약간 좀 특별 세션 개념으로 두 번째 강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연구는 굉장히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잘 하실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수업을 어떻게 할지, 이제 여러분이 미래 교수자로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것 같고요. 이게 이제 내용이 좀 많기 때문에 아마 이제 2주차에 25분 내로는 못 끝날 것 같아서 다음 주까지 연결을 좀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죠? 자, 여러분의 미래의 교수자가 됐을 때 어떻게 되느냐? 이러한 핵심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제 교육 이제 학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보통 교수자의 교육 철학,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떠한 교육 철학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미래에 여러분 내 이제 교수 학습 방법이 결정이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첫 번째로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거는 이런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연구를 할 때도 이런 부분 좀 생각을 좀 해주실 필요가 있는데, 공평한 게 좋으냐, 아니면 공정해야 되느냐, 이 두 가지 개념입니다. 이 두 가지의 개념이 교육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고요. 여기 사대다리를 비교해 보시면 딱 티가 나죠. 공평한 것이 다 좋은 것인가? 왜냐면 이 학생 지금 못 보고 있잖아요. 결론적으로 공정하려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느냐? 그래서 모든 학생한테 똑같은 교육을 제공하는 게 공평할까? 아니면 각 학생의 필요에 맞게 우리가 개별화, 맞춤형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AI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같이 고민해보고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이 내용을 제가 강의가 끝날 때쯤에 다시 한번 더 돌아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 청장님은 이렇게 이해하십니다. 소외된 학생이 한 명도 없어야 된다. 이게 원래 미국에 있는 법이 있습니다. NCLB라고. No Child Left Behind입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이 나중에 수업을 하실 때도 여러분이 이제 수업을 듣는 학생들 중에서 모든 학생이 교육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다시 표현을 하면 모든 학생이 이제 각자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교육 환경을 줘야 된다. 소외된 학생이 없도록 수업을 운영해야 되고 교수자로서 수업 관리, 매니지먼트를 좀 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되시겠죠? 네. 자, 다음 넘어가 봅니다. 아마 수업 경험이 없으시면 잘 모를 텐데 여러분이 학생이실 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앞에서 교수님이 이제 수업을 하는데 애들이 자고 있어요. 그럼 강의가 지겨운 것까지 생각을 하죠. 교수님 뭔가 얘기하는데 애들이 잘 안 따라오는 것 같아요. 그럼 이게 이제 교수님하고 세대 차이 문제인가?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각들을 여러분이 이제 MZ세대로서 느낄 수 있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교수님 입장에서 이런 생각들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미래 학생들을 어떻게 지도를 해야 될지 우리가 고민을 좀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보통 수업을 한다, 가르친다, 티칭한다라고 하면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티칭을 가고 그냥 수업하면 되지, 강의하면 되지, 뭐 어렵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실제로는 이 티칭 의미가 아래에 있는 그림과 같이 됩니다. 티칭도 물론 기본이지만요. 학생들을 서포트하고, 학생들을 동기부여하고, 수업 중에 활동, 그리고 평가도 잘 해야 되고요. 교수 관리도 잘해야 되고, 강의 계획서도 잘 짜야 되고, 커리큘럼 교육 컨텐츠도 잘 만들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가서 그냥 강의한다, 수업한다,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실제 티칭의 의미가 뭐냐? 실제 우리가 교수라는 게 뭐냐? 교수한다는 게 무슨 의미냐? 교육이 무슨 의미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보통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교육 철학에 따라서 이제 그 교실이 구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습 이론이 이제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행동주의라면 교육을 통해서 행동을 바꾼다. 그러니까 보통 스포츠 관련된 모든 많은 수업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인재주의는 우리가 늘상 하던 거였잖아요. 여러분이 익숙한 이 수업, 강의식으로 수업을 하고 머릿속에 많은 지식을 집어넣는다. 근데 저희가 이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내용들은 구성주의입니다. 그러니까 경험을 통해서 지식을 구성하고 의미를 만든다.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교육 철학자가 있거든요. 교육학자이기도 하면서 존 듀이라는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행함으로써 배운다. Learning by doing이라는 아주 유명한 구성주의의 핵심 개념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경험을 통해서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영어를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표현합니다. 영어 잘하고 싶으면 원어민 사귀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제 생활에서의 경험이 가장 효과적인 학습을 이루어진다. 우리가 이제 실제로 경험에서 학습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현장 학습을 가든지 기업에 가가지고 우리가 무슨 옛날에 취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 뭐 어떤 생각을 해본다든가
여러분이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들을 실제 이제 산업 환경에 가서, 산단에 가서 뭐 경험을 해보다든가 뭐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제 보통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전통적인 수업이 아니고요. 이제 새로운 수업 준비를 좀 바꾸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전통적으로 이제 수업 준비한다는 개념은 강의 자료 준비를 열심히 하잖아요. 그리고 대부분 수업 전에 많은 것들을 막 준비를 해주잖아요. 초점을 하잖아요. 그리고 지식 전달 위주로 막 하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물론 이것도 중요합니다. 이게 뭐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전통적으로 하던 거에서 이제 개념을 조금 바꿔서 이러한 것도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수업 시간 내에서 실제로 학습자들이 경험하면서 학습한다는 수업을 한다면 강의 시간이 좀 줄어들어야겠죠. 교수가 강의만 하게 되면 학생들이 활동할 시간이 없잖아요. 수업 시간에 뭔가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강의 자료 준비하는 거 되게 중요하지만 이제는 학생들이 수업 중에 어떤 활동을 할 건지에 대해서 어떻게 경험을 하면서 실제 학습을 할지, 지식을 구성할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넘어가서 보시면 이렇게 활동 중심 수업으로 이제 이루어지면 교수자하고 학습자 간의 상호작용이 증대한다는 얘기니까 결론적으로 라포 형성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특히 요즘의 학습자, 이제 MZ 학생들, 여러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고 있는 학습 상황에 대해서 교수님이 굉장히, 교수자가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들어와서 내가 너를 케어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리고 특히 학습자들이 여러 가지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면 이것이 이제 점수에 반영이 되는 것이 좋겠죠. 아무래도 학생들이 그래야 동기부여를 가지고 뭔가 열심히 하겠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교수님이 여러분한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업을 하다 보면 강의식으로 수업을 진행하면 여러분 질문 주세요. 뭐 궁금한 거 없으세요? 물어보면 아무도 질문 안 하고 아무도 대답 안 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학습자들이 활동을 하면서 교수자가 자연스럽게 스며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학습자들이 모두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고 활동을 하고 있으면 교수자가 돌아다니면서 학습자들이 이거 잘하고 있나 안 했나 이런 과정들을 지켜봐 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핵심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성주의다, 경험이다. 이거의 핵심은 뭐다? 결론적으로 학습자의 학습 과정에 교수자가 같이 활동을 하면서 같이 내가 교수자로서 너의 학습 활동에 학생의 학습 활동에 관심이 있어. 같이 하자.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던져주는 것이라고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걸 제가 이제 교수님들한테 많이 말씀드리는 건데요. 보통 이제 강의 자료 준비한다고 막 허겁지겁 하시거든요. 그래서 수업 시간 내에 활동할 설계 시간이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강의 자료를 기존적으로 제공해주는 교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강의 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들어보셨을 건데 학지사 이런 유명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메이저 출판사들 있습니다. 이 출판사들은 보시면 교수 강사 전용해서 강의용 PPT, 그러니까 이 교재를 구입하면 강의용 PPT를 같이 줍니다. 그래서 이러한 학지사, 박영사 이런 메이저 회사들의 홈페이지나 이런 것들이 다 구비되어 있기 때문에 강의 자료를 만드는 PPT를 만드는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생각하면 샘플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수정을 하시면 된다. 이렇게 저는 항상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되시겠죠?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수업을 실제로 이제 진행을 한다고 가정을 하고 수업을 여러분 이제 미리 합니다. 여러 가지 이제 꿀팁들, 조언들이 있습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구조화를 시킵니다. 이제 보통 저희가 이제 사범대에서 교직 수업을 듣는다, 교대에서 교직 수업을 듣는다 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교육 철학에 맞게 교육 과정이 구성이 되고요. 거기에 맞게 교수 학습법이 결정이 되고 그리고 나서 평가를 하고 그러고 나서 교육 사회까지도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물론 꼭 이러한 과정 순서대로 교대나 사범대 학생들이 교직 수업을 듣진 않습니다. 하지만 구조도, 연계도를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면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교육 철학에 맞게 교육 과정이 구성이 될 것이고요. 교육 과정에 맞게 교수 학습법이 구성이 될 것이고, 그리고 평가가 이루어지겠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구성주의를 좋아하기 때문에 구성주의를 일단 세팅을 합니다. 그죠? 그럼 구성주의가 됐어요. 구성주의라는 거는 결과보다는 과정 중심으로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그러면 이걸 하기 위해서는 결론적으로 활동을 많이 하기 위해서 플립러닝이나 프로젝트 학습법을 많이 적용을 합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평가가 한 가지, 중간고사, 기말고사만 있는 게 아니라 평가가 다양화, 다면화, 우리가 흔히 다면 평가라고 부르죠. 다양한 평가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학생들한테 공정한 수업 설계를 할 수 있을지, 공정한 평가를 할 수 있을지 노력을 해보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런 식으로
논리적 구조 흐름이 이렇게 연결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넘어가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구성주의 학습 이론에 기반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제가 하는 강의 시간을 줄여야 되고 즐거운 분위기로 어떻게 활동을 많이 할 수 있는지 그 시간을 늘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이 고민을 합니다. 수업을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제가 2학기 때 수업도 지금 하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내년에 수업을 한다. 수업 설계를 해야 된다. 몇 달 전이다. 강의 계획서 입력한다. 이러면 여기서부터 저는 출발점을 잡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강의 시간을 좀 줄이고 그리고 이제 핵심을 조금 더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리고 활동을 하면서 학생들이 즐겁게 경험하고 학습할 수 있는 이 수업 환경, 분위기를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플립 러닝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통적인 수업 방식은 이렇습니다. 교수자가 앞에서 강의를 쭉 하고 학생들이 일렬로 듣는 거죠. 그게 아니고 학습자들이 활동을 하고 교수자가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교실에서 활동이 일어나고 상호작용이 많이 일어나는 학습으로 변한다는 거죠. 그러면 플립 러닝은 대충 이런 식으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수업 전에 미리 예습을 해봅니다. 학생들. 그럼 여기서 예습하는 내용 자체는 교수자가 수업 강의할 것들을 예습 자료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보통 온라인 강의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 온라인 강의만큼 실제 수업 시간을 줄여주기도 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학습자들이 수업에 오기 전에 이미 다 공부를 했죠. 예습을 다 했죠. 그러면 교수자가 수업 시간 내에는 실제로 강의를 많이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학습자들이 뭔가 잘못 이해한 것들을 체크해 주다거나 퀴즈를 친다거나 이러한 다양한 활동들을 할 수 있죠. 이게 핵심인 거죠. 쉽게. 그죠? 그러니까 수업 전에 재미없는 지루한 강의는 앞으로 보내버리고 실제 수업 중에는 강의 위주가 아니고 다양한 활동 위주로 학습자들이 즐겁게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다. 이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보통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됩니다. 수업 전에는 이제 강의 동영상 보고, 그러니까 교수가 찍어놓은 강의 동영상 보고 퀴즈를 칩니다. 그러면 실제 수업 중에는 다양한 활동들을 진행할 수 있는. 이게 핵심입니다. 플립러닝의.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실제로 수업하면 느끼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학생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퀴즈를 많이 치는 게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면 퀴즈를 많이 치는 거에 대해서 학생들이 부담스러워한다.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일단 수업 시작하면 출석 부르죠. 그리고 퀴즈 대신에, 자, 예습한 거, 여러분, 공부 미리 한 거에 대해서 토론해 보십시오. 라고 해서 조별 토론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조별 토론을 통해서 뭔가를 적어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적었던 부분들을 내가 돌아다니면서 확인해 보면 어떤 걸 어려워했는지, 어떤 걸 모르는지, 어떤 걸 잘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전통적으로 만약에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건 이제 3M에서 포스트잇 회사입니다. 3M에서 만드는 건데 이러한 포스터를 만들어서 붙이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교실이 이렇게 있으면 포스터를 조별로 이렇게 하나씩 붙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 학습자들이 이렇게 모든 활동을 통해서 이 포스터의 내용을 적을 거잖아요. 그러면 나는 교수님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체크하면 됩니다. 아, 애들이 이해를 잘하고 있네. 예습을 잘 해왔구나. 공부를 열심히 했구나. 이런 것들. 근데 이제 수업 환경 자체가 아, 이 포스터 해갖고 안 되겠네. 그래서 전산실이다. 저는 이제 전산실에서 수업을 하는데. 그럼 어떻게 될까요? QR코드를 통해서 구글 문서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QR코드 만드는 거는 이렇게 쉽게 어도버 여기 만들기 해서 여기 지금 로그인 하셔서 구글로 로그인 하시면 금방 QR코드 공짜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조별 활동 구성 이렇게 구글 닷을 사용해서 이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이게 이제 주제고 조원도 역할을 분별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일을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평가 항목은 이렇습니다. 하고 이제 학생들이 실제로 일을 적으면서 하는 거죠. 이렇게. 구글 자체 단점은 무엇입니까? 누구든 다 편집할 수 있고 여기에 QR코드만 주면 다 접속해가지고 다 타이핑 칠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그러니까 디지털로 조별 활동을 진행하는 가장 대표적인 예시. 구글 닷 활용해서 QR코드 만들어서 QR코드만 딱 화면에 띄워놓으면 학습자들이 들어와서 지네들끼리 조별 활동을 잘 할 수 있고 조별 활동을 하는 동안에는 그 교수자가 돌아다니면서 피드백도 주고 상호작용도 할 수 있는 아주 긍정적인 수업 환경이겠죠. 되시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다양한 우리가 이제 에듀테크 툴이라고 부르는데 에듀테크 툴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패들렛도 있고요. 퀴즈엔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 제가 지금 실제로도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시를 보여드리면 여기 퀴즈는 퀴즈를 치면 자동으로 1, 2, 3등이 정해집니다. 그래서 1, 2, 3등 이런 것들은 어떻게 정하냐면 1, 2, 3등이 정해서 나중에 이제 저희가 최종 점수를 이제 입력을 할 때 그래서 뭐 동점자가 있거나 점수가 비슷한 학생들이 누군가는 A를 받아야 되고 누군가는 B를 받아야 되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상대평가를 할 때 이 플러스 점수를 통해서 출석 플러스 프로 점수를 통해서 플러스 점수를 많이 받은 학생한테 어드밴테이지 이득을 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페들레 같은 경우에도 이거 해놓으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구글 이제 아이디로 로그인하시면 여러 가지 것들 이걸 이제 엄밀히 얘기하면 이제 온라인 담벼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학습자들이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서 조별로 작성한 걸 가지고 이런 식으로 네, 하시는 거 보이시죠? 학생들도 이게 실제 오늘 제 수업에서 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활용할 수 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이렇게 이제 교수법 특강으로 교수님 대상으로 하고 여러분 대상으로 하면 어떤 식으로 많이 또 질문하시냐면 제가 일단 이제 샘플들 자체가 이제 상업대나 교대들 대상으로 한 게 많기 때문에 걔들은 원래 말 잘 들으니까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질문하시는 교수님들 많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그럼 교양 영어 수업도 많이 하기 때문에 교양 영어 수업으로 많이 이제 설명을 또 드리기도 합니다. 교양 영어 수업은 여러분도 교양 영어 수업 뭐 대학 영어 이런 수업 들어봤죠? 라이브 잉글리시 이런 것들. 들어보면 거기에 이제 학생들의 영어 수준 자체가 천차만별이잖아요. 물론 반 배치고차 이렇게 해가지고 토익 점수 몇 점으로 끊어서 이렇게 하긴 하지만 실제 안에 들어가 보면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수준이 천차만별적입니다. 그리고 영어 포기자들이 은근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포자처럼 인문계에서 수학을 못해서 수포자처럼 이공계 학생들 중에서 영어를 못하고 영어 포기하는 애들도 꽤나 있습니다. 그럼 이런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수업 활동을 잘 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또 해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다른 대학에서 했던 대학 영어 원 수업의 예시를 한번 들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수업은 2학점으로 2시간 연강 수업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분반을 3번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내용을 A, B, C 3번으로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 입장에서, 교수 입장에서 이제 수업 설계적인 측면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아, 내가 똑같은 수업을 3번 반복을 하는데, 그렇다면 하나의 수업, A 수업만 설계를 잘하면 B, C 수업은 그대로 다 활용이 가능하겠네. 내가 한 수업에만 투자를 하면 나머지 수업은 자동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딱 한 번만 세팅을 잘 해놓으면 계속 사용하는데,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핵심은 뭐냐면, 이 평가 항목을 좀 바꾸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이 평가 항목 자체가 바뀌지 않으면 학습자들한테 뭔가 새롭게 뭔가를 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안 됩니다. 일단 중간고사하고 기말고사는 이미 다 정해져 있습니다. 이 퍼센테이지는 바꾸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출석에서 좀 바꾸고 과제에서 바꿔야 됩니다. 과제를 특히 넣으셔야 됩니다. 이 과제가 우리 그냥 해서 레포트식으로 자, 여러분 언제까지 레포트 써서 내세요. 이러면 제가 뒤에서도 설명드리겠지만 애들이 AI 보고 다 뺏겨 써도 됩니다. 그렇다면 출석을 기존 출석 점수에서 조금 더 높여서 수업 태도 점수를 반영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수업 태도 점수라는 거는 실제 수업 활동에 열심히 참여하라는 의미입니다. 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실제 수업 태도에 열심히 참여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출석 점수를 높인 거예요. 또 과제 같은 경우에는 뭘 해야 됩니까? 그냥 단순한 레포트가 아니고 발표, 영상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과정을 체크할 수 있는 거. 그냥 레포트 같은 경우에는 결과만 체크하잖아요. 이건 그거 안 된다는 얘기죠. 과정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과정이라는 건 뭡니까 또? 수업 시간 내의 활동을 교수자가 보는 눈앞에서 진행하고 그렇게 해서 결과물이 나온다는 얘기죠. 과정을 킵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핵심. 그죠? 그래서 넘어가서 보시면 플립러닝 아까 설명드렸던 거 플립러닝 했습니다. 그러니까 플립러닝은 저 같은 경우에는 줌으로 그냥 단순하게 촬영을 했습니다. 지금도 줌을 사용해서 지금 촬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플립러닝의 핵심은 교수자가 부담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쉽고 접근 가능한 앱을 가지고 가장 빠르고 편하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양 영어 수업에서는 영어 지문을 해석해 주는 게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 시간에 저는 이제 강의 시간이 너무 좀 지루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 영어 지문을 해석해 주는 이 강의식 수업의 지루한 부분들 자체 한 15분 정도 이것들을 수업 전으로 빼버렸습니다. 그러면 수업 중에는 뭐 해야 됩니까?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수업 환경이 조성이 되죠. 여기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플레이 영상을 찍었고 2학기 때는 여기 이제 제가 그때 설명드렸던 거 노트북 LM을 활용을 하시면 노트북 LM으로 우리가 동영상 계열을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이 수업 자료 가지고 노트북 LM을 통해서 이렇게 예습 자료를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플립러닝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 얼굴을 내밀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실제로 플립러닝 영상을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게 이제 시간이 좀 없다, 힘들다라고 하면 노트북 LM을 통해서 한 5분짜리, 6분짜리를 AI를 통해서 만들어서 검토만 하면 되잖아요. 제가 맞는지 안 맞는지. 그죠? 그래서 검토를 해서 학습자들한테 제공을 해주는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1학기하고 2학기가 있으면 이런 거 좀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1학기 같은 경우에는 저는 야, 수업 전에 영상도 보고 퀴즈도 미리 치고 와라고 해서 이제 학습자들 좀 프레셔를 좀 주는데 이걸 좀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있으니까 2학기 때는 야, 수업만 먼저 보고 와. 영상만 먼저 보고 와. 예습만 해. 뭐 실제 수업 칠 때는 퀴즈는 수업 시작하자마자 퀴즈를 치는 거죠. 그죠?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나중에 수업을 하실 때 더 알맞은 방식 또는 학습자들이 부담스러워하지 않는 방식으로 진행하셔도 됩니다. 이거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수업 중에는 뭐 해야 될까? 되게 이제 핵심이죠. 핵심 포인트는 뭡니까? 자, 조별 활동을 해야 되는데, 조별 활동에 보통 이제 여러분이 교재를 보다 보면 퀴즈나 연습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퀴즈나 연습 문제를 내가 교수자가 직접 풀어주는 게 아니고, 조별 토론을 통해서 푸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을 바로 말해주는 게 아니고, 먼저 풀고 난 다음에 그거를 나중에 확인해 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영어 지문 같은 경우는 지문에 있어서 문제 있어요. 그러면 이 문제, 연습 문제, 그죠? 예를 들어서 뭐 성찰 문제,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교정문 맨 뒤에 항상 정리하는 문제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조별 활동을 통해서 퀴즈를 토론하거나 아니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들어. 과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별 활동을 수업 시간 내에 프로젝트 학습법을 적용을 해서 수업 시간 내에 과제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그러니까 총 16주가 한 학기면 한 4주 정도의 시간을 주는 거예요. 수업 시간 내에. 매주 1시간 정도씩 줘도 충분합니다.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3학점이다 하면 3시간이잖아요. 3시간 다 줄 수 없어요. 30분씩. 4번 줘도 됩니다. 그죠? 그래서 조별 편성부터 준비하고 제작하고 제출하는 것까지 이 단계 자체를 수업 시간 내에서 교수자가 보는 앞에서 학습자들께 열심히 하면서 내가 계속 피드백을 주면서 더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이 과제. 그러니까 AI를 뺏기는 게 아니고 AI를 활용하는 개념. 이렇게 유도를 해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영어를 많이 이제 가르치다 보니까 개별 활동 제가 설명드렸던 거, 그죠? 그러니까 소울머신이나 델피 AI를 통해서 얘들아 아바타하고 얘기해서 이 영상물을 제출해 보세요. 이런 개별 활동도 있고요. 아니면 결론적으로 수업 중에 본인이 first draft 영장문을 써서 이거를 AI 검토해서 본인이 썼던 원본하고 AI로 바꾼 거랑 두 가지를 동시에 제출하게 하면서 비교 분석해 보는 것도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소울머신 같은 거 제가 보여드렸으니까 이거는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딥페이크도 제가 설명드렸죠? 네, 이런 것들도. 결론적으로 교수자가 모델링, 코칭, 스캐폴딩 하는 얘기는 모델은 내가 먼저 샘플을 보여주고 나서 모델링을 해준다. 그죠? 샘플을 먼저 보여주고 학습자들한테 모델이 된다라는 뜻이고, 코칭은 학습자들이 뭘 할 때 옆에서 도와주는 거죠. 코치처럼. 스캐폴딩은 뒤에 개념이 있으니까 뒤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강의평가 이렇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보실래요, 여러분도? 강의평가? 그죠? 대부분 뭐, 결론적으로는 되게 긍정적인 평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 교수 설계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하다 하면 에디 모형이 대표적이거든요. 그래서 이 에디 모형 누르시면 보통 우리가 수업 설계를 할 때 이런 식으로 에디 모형을 씁니다. 이게 이제 교육공학적인 측면에서 이제 에디 모형인데 이런 모형을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한번 여러분 음, 참조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수업할 때 이제 이런 식으로 수업 설계를 할 수 있다는 개념으로 참조해 보십시오. 제가 링크를 넣어놨습니다. 아시겠죠?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모듈식 수업이다. 라고 하면 모듈식 수업이라는 게 여러분들 이제 공립대 있으면서 해보면 알겠지만 1시간 반씩 해서 3시간 하잖아요. 그러니까 월, 수, 화, 목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예를 들어서 플립러닝 하기도 바쁘다. 플립러닝도 못한다. 그러면 일단 화요일 수업은 강의로 쭉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강의에서 진도를 쫙 다 뺍니다. 목요일은 강의를 일단 화요일 날 다 해서 진도를 다 나갔잖아요. 그러면 강의 없이 활동 위주로, 화요일 날 배웠던 내용을 성찰 위주로, 개별 활동도 하고 조별 활동도 하고 등등등. 제가 앞에서 드렸던 아이디어 여러 가지 것도 있잖아요. 이거를 활용해서 화요일 날에는 강의 중심으로 내용 전달에 중심을 두고 목요일 날에는 다양한 활동을 해서 모듈식으로 이렇게 나눈다는 얘기죠. 쉽게.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에듀테크 2라는 수업을 했었는데, 그럼 화요일 날에는 한 시간 반 동안 진도 끝내고, 목요일에는 강의 없이 이러한 다양한 활동들을 얘기했고, 제가 지금 이제 인공지능 입문 수업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인공지능은 전공별로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활용을 해서 목요일 날에는 강의는 최소한 하거나 아예 없이 다양한 활동 위주로 진행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처음 수업하면 아무도 수업 활동에 대한 아이디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가 똑똑한 보조 도구, 똑똑한 AI 보조 교사, 보조 도구를 활용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수업 자료를 만들었으면 이 자료를 다 AI에 뭐 있어, 챗GPT든 제미나이든 클라우드에 업로드한 다음에 어떻게 이 자료를 바탕으로 수업 중에 어떤 활동들을 할 수 있을지 물어보면 됩니다. 그럼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주거든요. 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해서 결론적으로 선택하면 됩니다. 왜냐면 당장 처음에 할 때 어떤 수업 활동을 할까, 어떤 걸 해야 될까 막막할 수가 있어요. 아이디어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만든 수업 자료 가지고 업로드 해가지고 여기를 바탕으로 해서 어떤 재미난 수업 활동을 할 수 있을까 물어보면 됩니다. 그 중에서 본인이 원하시거나 본인이 원하는 학생들한테 가장 맞다고 생각하는 거를 선택하시면 된다.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요까지 일단 하고, 자, 마치고요. 오늘은 여기서. 다음 시간에 여기를 연결을 해서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